오늘은 아들 지훈이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미라는 낡은 화장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이게 뭐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밤새 일한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다 보니 늘 피곤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들의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니까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안 되는 옷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몇 년 전에 산 것이지만 그래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지훈이가 방 밖에서 불렀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미라는 서둘러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어요. 예은이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태호는 대기업 사장이었고 어머니 현주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지훈이가 예은이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과 맞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들어서는 순간 미란의 마음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비싼 곳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태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옆에 서 있는 현주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머니시죠? 많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란입니다. 미란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이와 예은이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지훈이가 정말 좋은 아이네요. 예은이가 많이 좋아해요. 현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은이도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 같아요. 미란도 웃으며 답했어요. 이렇게 잘 풀릴 줄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호가 물었어요. 미란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순간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간병인 일을 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태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던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간병인이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호가 갑자기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의료계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현주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에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딸이 그런 집안과 결혼할 수는 없어.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예은이가 놀라며 아버지를 말렸어요. 닥쳐. 너는 모르는 일이야. 태호가 따르기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미란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미란에게 던졌어요. 나가세요.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요. 물이 미란의 옷에 튀었습니다. 차갑고 젖은 옷감이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미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급하게 일어나 미란을 감쌌습니다. 김 사장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해. 이게 너무한 거야? 우리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다고. 태호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현주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 가자, 예은아. 태호가 딸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지훈 오빠는. 말 안 들려? 태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예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그렇게 김씨 가족은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물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창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간병인이 뭐가 잘못된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김 사장님이 왜 그랬을까요? 미란도 궁금했어요. 하지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지훈아. 그날 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어요. 태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아내를 죽였다고 했지?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도 과거에 의료계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는 늘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은 두 모자에게 모두 긴 밤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었어요. 미라는 불안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는 거야? 미라는 아들이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훈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현주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미란입니다. 혹시 예은이도 집에 없나요? 현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네, 맞아요. 예은이도 연락이 안 돼요. 두 어머니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네, 좋아요. 미란과 현주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현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상견례 다음 날부터요. 미란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현주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미라는 현주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의료진을 믿지 못해요. 병원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태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주가 또 물었어요. 미란 씨도 과거에 의료 일을 하셨나요? 간병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순간 미란의 몸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느낌이 달라요.
일반 간병인과는 다른 느낌이어요. 미라는 답을 피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지훈이의 방에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흰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바로 젊은 시절의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미란은 뛰어난 간호사였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실력자였죠. 그때 미란에게는 승우라는 연인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정의감 넘치는 의사였습니다. 미란아, 우리 결혼하자. 승우가 프러포즈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장 민석이 일으킨 의료사고였어요.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습니다. 명백한 의료진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미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미란은 억울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민석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승우만이 미란을 믿어주었어요. 미란아, 괜찮아. 내가 진실을 밝혀줄게. 승우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고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승우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였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승우야. 미란은 병원에서 승우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승우는 미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미란아,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승우가 죽은 후 미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훈이를 낳았어요. 사실 지훈이는 승우의 아들이었습니다. 미란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간병인으로 살아왔어요. 과거를 숨기고 아픈 기억을 묻고 살았습니다. 승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미란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인가요? 저는 김현주예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화재 사고예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전화기가 미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미란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괜찮아라. 병원에 도착하니 현주와 태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모텔에 있다가 화재가 났대요. 두 아이가 함께. 현주의 말을 들으며 미란은 현실감을 잃었어요. 지훈이와 예은이가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화상은 심하지 않지만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호가 미란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같은 걱정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은 생각했어요. 모든 게 운명인가? 과거의 아픔이 다시 현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족의 운명이 다시 얽히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챕터 3병원에서의 재회와 진실의 편린.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미라는 계속 시계를 보며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현주가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태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자신을 미워하는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의식은요? 현주가 물었어요. 곧 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병실로 이동한 두 아이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지훈이 곁에 앉았어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빨리 일어나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호는 예은이 침대 옆에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평소 차가운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갑자기 태호가 미란을 향해 말했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끼어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그만해요. 현주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 딸이 저 상태인데? 태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의료계 사람들은 다 똑같아.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아. 태호의 폭언이 계속됐어요. 그때였어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현주가 대답했어요. 혹시 간병인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요. 태호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미란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미란 선생님? 미란도 놀랐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간호사 지영이었거든요. 지영아, 정말 미란 선생님이네요. 여기서 뭘 하세요? 지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태호와 현주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 간병인이 왜 선생님이에요? 태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란 선생님은 예전에 정말 유명한 간호사셨어요. 실력이 뛰어나시고 환자들이 엄청 좋아했죠.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영아, 그만. 왜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때 미란 선생님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위험했을지. 지영은 계속 말했어요. 태호가 미란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간호사였다고요? 네, 정말 실력 좋은 간호사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셨는지 지영이 의문스럽게 말했어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나 좀 나갈게. 미란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현주가 따라 나왔어요. 미란 씨, 죄송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간호사 일을요. 현주의 질문에 미란은 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때 지영이 나와서 말했어요. 미란 선생님, 환자들이 깨어났어요. 세 사람이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훈이와 예은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란이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게 분명했어요. 예은아, 괜찮아? 태호도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예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지훈이와 예은이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옆에 있으면서 다른 환자들도 함께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간병일이었지만 손에 익숙했어요. 전문적인 솜씨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젊은 의사가 미란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미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태호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란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정확한 판단,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정말 간호사였구나. 태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왜 간병인을 하고 있을까요? 저녁에 현주가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미란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어요. 정말 궁금해요. 왜 간호사를 그만두셨는지.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란은 한참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이요?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누명을 쓰게 됐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네. 진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미란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그만두신 거군요. 현주가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를 믿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진실을 밝히려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현주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지훈이 아버지예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태호가 카페테리아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태호가 물었어요. 현주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란 씨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태호는 의자에 앉으며 미란을 쳐다보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조금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래 숨겨온 진실을 꺼낼 용기를 내야 했어요. 미란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태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현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태호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심장 발작인 것 같아요. 미란이 즉시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미란의 손이 자연스럽게 태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현주는 당황해서 전화기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미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정확한 손의 위치, 올바른 압박 깊이,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 2, 3, 4. 미란의 손이 태호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의사가 물었어요. 갑작스런 심장 발작 같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미란이 전문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의 응급처치와 상황 파악이 완벽했거든요. 간호사세요? 예전에 했었어요. 미란은 태호의 상태에만 집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태호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미란의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태호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성공했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해주셨네요. 의사가 미란을 보며 말했어요. 만약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현주가 미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태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그토록 미워했던 미란이었거든요.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미란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미란을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병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어요. 혹시 박미란 씨 계신가요? 간호사가 미란을 불렀어요. 누구시죠? 저는 정호철입니다.
이승호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의사예요. 미란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승호 선생님을요? 네,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호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어요?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진실을요. 미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호철은 조용한 곳으로 미란을 데려갔어요. 현주와 태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15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호철이 물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민석 병원장이 저지른 의료사고 말이에요. 네. 그 사고로 돌아가신 환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호철이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맞습니다. 김태호 씨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를 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때 미란 씨는 무고했어요. 조민석이 모든 책임을 미란 씨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호철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승호 선생님이 진실을 밝히려다 사고를 당한 것도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조민석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던 바로 그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호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란이 물었어요. 조민석이 작년에 죽었거든요.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으니까요. 호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훈이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지훈이요? 미란이 깜짝 놀랐어요. 승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미란 씨가 임신했다고.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훈이가 승호 선생님의 아들이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특히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호철이 태호를 보며 말했어요. 15년 전 김태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태호가 답했어요. 그때 당신을 구해준 의사가 바로 이승호 선생님이었어요. 태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응급실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호철이 서류를 꺼냈어요. 태호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어요. 정말로 승호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호 선생님은 제 목숨도 구하고 제 아내의 억울함도 밝히려고 했던 거군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의 아들이 지훈이에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인연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태호는 미란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미란 씨,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미란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순간 15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이렇게 늦게라도 밝혀지는 거였어요. 해시태그 챕터 5 용서와 새로운 시작. 진실을 알게 된 후 태호는 완전히 변했어요. 퇴원하는 날 태호가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가득했어요. 미란 씨,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1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은 조용히 태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 남편분, 승호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겠어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의 부인과 아들을 제가. 태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란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모두 힘들었으니까요. 그 순간 태호는 알았어요. 미란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는지를요. 며칠 후 조민석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공개됐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란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렸어요. 간호사 자격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호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태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미란이 하루빨리 간호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고맙습니다. 미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마울 게 뭐예요? 당연한 일이죠. 태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훈이와 예은이도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예은이가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미안하다, 예은아. 아빠가 너무 고집이 셌지?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잘 됐으니까요. 지훈이도 태호에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가 더 잘 부탁해야지. 우리 예은이 잘 부탁한다. 태호가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몇 달 후 지훈이와 예은이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미라는 새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현주가 함께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현주가 미란을 보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현주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장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이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승호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보고 있지? 예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태호가 딸의 손을 잡고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지훈아. 태호가 지훈이에게 예은이의 손을 맡겼어요.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태호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동안 큰 실수를 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용서는 가장 큰 치유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훈이와 예은이가 새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미란은 태호, 현주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돌보며 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미란이 웃으며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현주가 대답했어요.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죠. 태호도 동의했어요. 미라는 다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돌아온 병원이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미란 선생님,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젊은 의사들이 미란을 존경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미란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1년 후 지훈이와 예은이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될 거예요. 예은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우와. 미란도 너무 기뻤어요. 태호와 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태고가 물었어요. 승호 선생님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현주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호는 어떨까요? 정의로운 호랑이라는 뜻으로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이정호. 좋은 이름이네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정호가 태어나던 날 미라는 승호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승호야, 우리에게 손자가 생겼어. 미란이 묘비에 대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당신을 닮아서 정의롭고 착한 아이로 키울 거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승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미란을 태호와 현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현주가 물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란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태호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의료진의 헌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현주가 말했어요. 좋은 일이죠. 편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태호가 답했어요. 미라는 조용히 웃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를 안고 온 지훈이와 예은이가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러 왔어요. 예은이가 밝게 말했어요. 미란이 정우를 안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승우야, 보이지? 우리 손자. 미란이 속삭였어요. 태고와 현주도 번갈아가며 정우를 안았어요.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어요. 과거의 아픔은 용서로 치유되고 편견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은 이제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